집합건물 행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있는 이곳 마린시티 쪽에서도 보면 태풍이 좀 많이 내렸는데 다행히 예전에 비해서는 피해가 좀 덜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떠신지요? 자, 우선 여러분들 그 태풍이 이번처럼 이렇게 지금 발생했을 때 그 관리위원회에서는 미리 한 2, 3일 전에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태풍에 대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비상근무라고 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를 점검을 다 해야 되겠죠. 건물 전체를 안전관리를 다 하고, 뭐 부산 같으면은 여러분들 차수막 같은 경우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새벽에 이렇게 태풍이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밤에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비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원분들 있죠. 우리 가장 우선적인 거는 사람의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전 관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건물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고, 또 거기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또는 운영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은 충실히 본연의 건물 보존 관리에 행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떠신지요? 많은 곳에서는 그런데 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나 시설팀장님부터 해서 다 보면 이게 다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시설 관리 업무나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이번처럼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에 미리 안전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건물이라도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태풍이 발생한 뒤에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그 보험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마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또 수리하는 것도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떤 집합 건물에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핵심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게 집합 건물에서 보면은 호텔만 있는 생활의 숙박시설 말하는 겁니다. 또는 판매시설하고 같이 있는 곳, 또 상가만 있는 곳, 또는 주상복합이 있는 곳, 이게 좀 많이 있죠, 집합 건물에는. 자, 근데 우리가 이 집합 건물에서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 셋째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모두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회계 관리 부분에도 회계 부분은 다 이게 분계장 형태로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첫 번째 공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볼 때 뭐라고 보십니까? 둘째. 그쵸? 두 번째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건물 보존 관리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임해야 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도 마찬가지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관리인은 관리업체나 통제 감시하고 또 소유자분들의 고충사항을 들어주는 거죠. 그다음 관리위원은 또 상위기관으로서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소유주분들의 또는 입점주분들의 고충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두 번째로는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 직원분들이 일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있죠. 건물 보존 관리는 상당히 잘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또 뭐냐면 특히 이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초창기에 여러분들 분양하고 난 뒤에 바로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분양하고 난 뒤에 그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그 호텔 같으면 시행사가 데려온 운영사가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집합 건물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소유자분들이 과반 이상, 다시 말해 수분양자들이 과반 이상이 되었을 때는 관리단 집회를 해서 수분양자들이 건물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보면은 그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내려놓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께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좀 벌어지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시행사라든지 이런 운영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건물 보존 관리를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결국 그 건물 자체에 보존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 호텔 같으면 운영 수익률도 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저곳 전국 각지에 지금 볼 때마다 참 많은 걸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사, 운영사가 들어와서 수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리단 조직 구성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단 조직 구성을 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관리단 조직 구성이 여러분들 잘 됐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소송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웬만하면 소송을 하지 말고 아까 말했었지 1번, 2번처럼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있는 집합 건물에서 그렇지 않나요? 몇몇 사람들이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관리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관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소유자분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시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소유자, 관리인이면서 소유자 또는 관리위원이면서 소유자분들이 자기 공용 부분을
무단회선하면서 자기 전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또 한바탕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시행사임에서 운영사들이 호텔 같으면은 수익도 제대로 안 주면서 말이죠. 운영하면서, 호텔 운영을 하면서 공개를 안 해요. 매주. 하루 단위로 수익이 얼마 들어왔는지, 비용이 얼마 처리돼, 그런 거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보통은 1년 또는 2년 동안은 확정 수익금을 주고 난 뒤부터가 문제죠. 그 뒤부터는 완전 개판치죠.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아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투명하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만 생각해요. 남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참 문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게 함께 가면 잘 살 수 있고 협의를 하면 서로 간에 이게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먹겠다, 자기만 사람들을 후려치기를 하겠다, 이런 사람의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무것도 소유자분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사기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있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멘토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투쟁을 하시라니까요. 연대를 하시가 투쟁을 내가 반듯하게 만드셔야죠. 어떻게 여러분들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기업체 임원인데, 내가 그 과거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과거에, 아주 유명한 공무원 쪽이었는데, 아니면 내가 과거에 내가 의사였는데,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하지는 않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무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잘못된 구조는 좀 바꿔 나가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꼭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합 건물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호실 하나마다는 각자가 있죠.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상가 같으면 불법만 어떤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어떤 곳은 의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 꽃집 하는 경우 있고, 어떤 데는 공방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학원하는 데, 어떤 데는 사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분포되어 있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합 건물 소유관은 법률의 지침에 좀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운영사들 직영하는 곳도 있을 거고, 또는 좋은 운영사를 데려와서 하는 곳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운사가 모여가지고 있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경쟁 속에서 서로 감시하면서 있죠. 훨씬 더 성장하고 바르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있는 생숙 같은 생활은 숙박시설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호텔에서의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면 있죠.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계장, 하루하루 단위로 이게 회계를 공개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공개를 하셔야 되죠.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 공개를 하고, 비용은 얼마 들었고, 수익 구조가 얼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일정한 부분 얼마만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만 막 해버리니까 나중에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운영사가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그냥 전용 사용권으로 하고, 다른 운영사는 사용하기 못하게 한다든지, 린넨실이라든지, 이런 각종 있죠. 프런트라든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볼 때는 어떤 환경에 소속되다 보면 그 돈도 중요하긴 한데 돈에만 따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만 살면 된다. 자기만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런 속성이 집합 건물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말하면 사기꾼이라죠. 집합 건물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기보다 더 있죠. 더 죄질이 그 성격 자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면 뭐가 논리적 사고도 없고요. 뭐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또 선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제가 여기에 말씀을 안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풍이 잘 지나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활기를 띨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님도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